기자님 지금 저하고 찍는 촬영을 주라기 월드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주라기 월드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맞아. 조금 더 재밌긴 해.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럭키 피디기잖아. 네, 안녕하세요. 글램피딕이 선사하는 위스키와 지식의 페어링,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사실 제가 글램피딕 브랜드 앰버서더잖아요. 하지만 제가 또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 위스키를 잘 설명드릴까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승전 위스키를 외칠 플레이 위스키의 첫 손님은요, 바로 위스키 지식인 저의 아이돌인 주라기 월드의 조승원 기자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그리고 위스키가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조승원입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배대원 앰버서더님 볼 때마다 와, 글램피딕도 병 놓으면 막 조명 받으면 빛이 나잖아요. 근데 글램피딕 앰버서더이셔서 그런지 와, 빛이 나요. 아우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쁘게 잘 지내셨죠? 저요, 위스키와 함께 또 2025년 새해를 그냥 계속 위스키 즐기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에 함께 지내는 기자님이나 저나 참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저희 또 긴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니까요. 먼저 마실 것부터 주문을 해볼까요? 그렇죠. 목을 축여야죠. 네. 와,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바텐더시잖아요. 지금 원탑이에요, 원탑. 조승우 기자님 추천한 원탑 바텐더는 한번 모시고요. 예. 네, 여기까지 오는 걸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이렇게 칭찬해주셔가지고. 저의 아이돌. 저의 아이돌. 네, 두 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텐더 임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바참이 저기 통인동에 있고 그 바로 주변에 되게 조그맣게 만든 세 번째 가게예요. 이곳은 이제 한국의 4계절에 좀 집중을 해서 메뉴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막 과일도 다 제철 과일 먹으라고 그러고 생선도 다 제철 생선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철에 나오는 재료들이 싸고 제철에 나오는 재료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걸 한다라는 생각으로 칵테일계의 나폴리 마피아? 네, 원탑입니다. 네, 나폴리 마피아 분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저 이제 아재가 돼가지고 우리끼리는 그냥 저도 늙어서 이제 겨울의 끝자락이잖아요. 지나가는 겨울이 있지 않기 위해서 기자님께 저희 겨울 대표 칵테일 한 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 대원님께 글램피딕을 사용한 봄 칵테일을 한 잔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저희의 이번 겨울을 잊지 않기 위한 모스크뮬 인 시즌 윈터 버전이고요. 좀 리프레시하고 좀 산뜻한 느낌을 좀 드시라고 좀 챙겨왔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보기만 해도. 그리고 이쪽이 참외 봄 메뉴 비터맨입니다. 비터맨이에요. 비터맨입니다. 네, 워낙에 히어로 상이시잖아요. 꿀이 또 이제 위스키랑 잘 맞고 하니까 스카치랑요. 혹시 바텐더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저 위스키 토크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껴주시는 건가요? 너무 영광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아재력이 시너지가 엄청 올라오겠네요. 위조 씨 어때? 위스키 좋아하는 아저씨. 위조 씨 3인방. 그럼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요, 저희가 위스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이면 꼭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 있다. 의외로 네, 의외로. 위스키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위스키 즐기시는 분들도 위스키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되게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라. 곡물을 증류해서 오크통 숙성까지 한 술이다. 저도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맥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맥주를 만들고 증류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오크통 수성한 게 위스키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도 많이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위스키의 숙성 연도 뒤에 좀 산을 붙인다는 것 정도? 엄밀하게 산이라면 빈티지니까 글램피딕 12년산 그러면
글렌피딕 1912년도 제품이에요. 되게 오래된 구형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글렌피딕 12년 숙성 아니면 줄여서 글렌피딕 12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래퍼의 랩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제 스텝을 밟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럼 궁금한 게 엠버서더님이 생각하시는 위스키에 대한 기본 지식은 저는 일단 숙성 연수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글렌피딕의 몰트 마스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글렌피딕 30년 숙성 원액을 50%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5년 숙성 원액을 30%, 10년 숙성 원액을 20% 사용해서 메링해서 제품을 만들면 글렌피딕 몇 년일까요? 10년인가요? 10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숙성 원액의 가장 어린 숙성 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안 그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8년 숙성 위스키 99%에다가 30년 숙성을 1%만 섞어. 한 방울 똑 떠. 그러고 나서 야 30년 넣었으니까 이것도 30년이야 라고 팔면 그건 진짜 소비자 기만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대 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어린 숙성 연수를 표기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시키니까 지금 스카치 위스키가 가장 유명한 위스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숙성 연수 관련해서 소비자분들이 종종 물으시는 게 그거죠.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30년 전에 주셨던 뭐 12년 제품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12년 숙성 위스키인데 이걸 우리 집에 30년 동안 묵혀뒀으니까 40년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나오는 순간 나이 계산이 멈추죠. 이게 하여튼 뭐 위스키는 김치하고 달라서 겉절이가 묵은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저는 마시는 칵테일이 씻고 있으니까요. 먼저 칵테일 좀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내가 손대지? 와. 엄청 베이직한 칵테일이니까 짜잔하게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딸기의 신선한 향, 그 다음에 샐러리의 이 향이 코에 점막을 막 자극하니까 와, 어릴 때 막 그 소풍 같은 생각도 나고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괜찮으세요, 드시? 되게 상쾌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맛. 기자님께서 너무나 맛있게 맛 표현을 해주셔서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위스키 베이스긴 하지만 그런 민트나 그런 호배 그런 화사한 느낌이 되게 리프레시한 느낌에 좀 초점을 좀 맞춘. 아껴 먹어야겠어. 아껴.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자, 그럼 위스키 전문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초보자들이 알면 좋을 용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니트라는 단어가 되게. 입는 니트 아닌데. 니트 입고 오셨나요? 바에서의 니트는 이 니트가 아닙니다, 진짜. 위스키 원액에 다른 뭐 물이나 얼음, 뭐 탄산수 뭐 이런 것들을 타지 않고 그대로 즐기는 방법을 니트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그 스트레이트란 말보단 니트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표현이 조금 더 좀 적절하게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사람들이 막 몰트 위스키 하는데 몰트가 뭔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몰트는 보리를 싹 틔워서 말린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스키의 재료죠. 그쵸. 그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싱글 배럴, 싱글 캐스크 요거 뭐 병에 막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독해를 못 하잖아요. 초보자 분들은. 그래서 한 오크통에서 빼낸 위스키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라벨 독해법 중에 하나인데 캐스크 스트렝스? 맞아요. CS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크통에 있는 원액을 꺼내 갖고 병입하면서 물을 안 탄 거. 그러니까 도수 조정을 안 한 그대로 내놓은 거.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어떨까? 전 보통 싱글 베이러나 싱글 캐스크 아니면 캐스크 스트렝스는 중급자 용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기자님 생각하시는 용어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요. 캐스크 스트렝스의 스트렝스는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코올 강도. 그러니까 캐스크에 들어있던 알코올 강도 그대로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기억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텐더님이 생각하시는 용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텐더다 보니까 뭐 위스키를 활용한 칵테일 같은 걸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위스키 하이볼 같은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전까지는 좀 토닉워터를 타드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은 토닉워터랑 위스키 자체는 사실은 아주 좋은 궁합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리지널로는 위스키 앤 소다
그리고 난 조금 새콤달콤하게 마시고 싶어 하면 보통은 좀 진저엘로 그런 생강에 좀 위스키랑 스카치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매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막 또 하이볼이 당기네. 끝나고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초급자용 용어는 대충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니까요. 한번 중급자용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급은 저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캐스크 피니싱. 요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숙성을 먼저 마친 뒤에 그리고 나서 종류가 다른 오크통으로 옮겨서 숙성을 마무리하는 좀 더 다양한 풍미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쵸. 세계 최고의 이 피니싱 달인이 또 바로 이 글렌피딕이라서. 저는 7 필터링? 7 필터링이요? 네, 맞아요. 위스키를 증류하고 나면 그런 지방산 성분들이 또그 높은 도수에 또 같이 함유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위스키에 얼음을 넣거나 물을 넣거나 해서 도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 지방산이 조금 풀려 나오면서 약간 좀 뿌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좀 자세히 한번 엠버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성 상태에서는 알코올에 에탄올에 지방산 성분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런 위스키들이 되게 추운 지역도 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다 보니까 위스키가 갑자기 뿌옇게 변해버린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지방산 성분이 굳어진 거죠. 마치 우리 왜 곰국 끓인 다음에 두면은 변하잖아요. 위에 이렇게. 위스키 원래는 드셔도 되는 정상인 건데 그냥 다 상했다고 이상했다고 반품을 시켜버리셨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스카치 위스키 업계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이 공급되는 위스키들은 보통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 필터레이션, 칠 필터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온도를 낮춘 다음에요. 필터를 사용해서 지방산 성분을 제거를 해서 출시하긴 합니다. 사실 칠 필터링을 할 때도 그게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맛에 문제가 큰 없도록 지방산 성분을 제거하는 게 회사의 노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렌피딕처럼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고 또 맛에 균일함이 중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칠 필터링을 하는 거고요. 뭐 각 제품마다의 개성을 중요하는 제품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와, 깊이 있는 설명을 너무 듣고 있네. 이거 받아 적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중급용 용어는 어떤 게 있어요? 또 다른 중급 용어. 퍼스트 필. 줄여서 퍼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위조씨들은 이게 익숙한데 퍼필 이게 의외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스카치 증류소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쓰던 거를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넘어오는 버번 캐스크, 버번 배럴이 되겠죠. 요거를 처음 위스키를 담아서 숙성하면 이거 이제 퍼스트 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재사용 오크통. 근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두 번째 쓰긴 쓴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버번 숙성할 때 썼고 스코틀랜드 와서 위스키 숙성에 이제 두 번째 쓰는 건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쓰는 거죠. 전 그 퍼스트 필드에 공감되는 게 많은 소비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퍼스트 필이면 막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갓 만들자마자 오크통 써야 되는데 왜 한 번 썼던 걸 써?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 동양권에서만 주로 많이 쓰고 스코틀랜드 현지에서는 거의 잘 안 쓰는데 키몰트 블렌디드 위스키가 여러 종류의 몰트 위스키에 그레인 위스키를까지 섞은 거라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몰트 위스키를 이제 보통 키몰트라고 하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위스키 고수들만을 위한 용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가장 하수니까 저 먼저 하면 네. 그러면 약간 독립병입 아니면 인디펜던트 보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조금 더 좀 자세히 알고 싶고 증류소 없이 독립적으로 소싱을 해서 다른 증류소에서 원액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으로 파는 줄여서 이제 IB, 인디펜던트 버틀러, 독립병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좀 고급 단어긴 하네요. 네, 고급 단어요. 독병이라고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네, 독병.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다들 줄이는지 모르겠어. 다 독병. 대부분 다 독병, 독립병입자 보틀 같은 경우는 한 통만을 사용한 싱글 캐스크 제품이고 캐스크 스트렝스인 경우가 많고 칠 필터링 그런 설비를 사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넌 칠 필터링 제품이 많이 나오게 돼요. 공식적인 증류소에서 선보이지 않는 개성의 위스키를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단점이라면 독병은 통들을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이거 딱 사서 병입했는데 기대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애호가들 사이에서 독병은 복불복이다. 좋은 건 너무 좋고 안 좋은 건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고. 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독립병자 제품을 그 중소 걸 드셔보셨다고 해서 아 이게 그 중소를 대표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색다른 재미인 거지. 그 중소 표현하고 싶은 자기 중소의 개성이나 제품은 오피셜 보틀인 거죠. 혹시 뭐 엠버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주고 싶은 고수의 단어? 전 컷 포인트. 컷 포인트. 야, 네. 이거 진짜 이거 어려워요, 진짜. 자, 아까 위스키가 중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온액을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첫 본에 나온 온액은 되게 휘발성 강한 물질들이 많으니까 다 날리고, 마지막 뒤쪽에 있는 온액들도 되게 불순물이 많으니까 사용하지 않고요. 딱 가운데 부분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컷 포인트는 딱 이 위스키 원액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느냐 딱 끊는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르는 점. 그래서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요, 컷 포인트가 75도에서 시작해서요 65.6도로 딱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중소에 비해서 컷 포인트가 좀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글렌피딕 풍미의 특징이라면 서양배나 청사 같은, 맞아요, 그런 청량한 느낌이잖아요. 청량한 느낌. 그게 아마 에스테르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에스테르 성분이 앞부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량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컷 포인트를 좁게 잡아요. 그게 글렌피딕의 특징입니다. 그 프루티하고 화사한 느낌이 거기서 그게 비결이었군요. 맞습니다. 조금 더 뭐 비밀이라든가 더 풀어주실 얘기가 좀 있을까요? 글렌피딕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라. 지금 현재 글렌피딕의 몰트 마스터가 브라이언 킨스만이에요. 킨스만. 네, 킨스만 6대 몰트 마스터고요. 5대 몰트 마스터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발베니 몰트 마스터 유명한 데이비 스튜어트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브라이언 킨스만이 데이비 스튜어트의 제자였고요. 한 9년 정도 수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인이 글렌피딕의 몰트 마스터 딱 맡게 돼서 첫 번째로 생산한 제품이 전설의 그 스노우 피닉스입니다. 스노우 피닉스입니다. 제가 스노우 피닉스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진짜요? 네. 다 함께 마셔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스노우 피닉스라는 제품입니다. 700ml짜리 많이 보였을까요? 이게 브라이언 킨스만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또 아마 200ml 제품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브랜드 앰버서더가 됐을 때 선물 받았던 제품인데, 이것만 너무 얘기하면 좀 이게 관심 집중될 것 같으니까 살짝 치우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킹스만의 시작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취지로 뭐 위스키에 대한 역사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정말 역사는 뭐 위스키 역사, 스카치 역사는 너무나 정말 길고, 와, 이거를 다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일단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위스키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물어보시는데 아무도 모르죠.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는. 스카치만 해도 막 썰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아마 1494년일 거예요.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아있는 첫 번째 기록이죠. 이게 1494년을 스카치 위스키 협회가 공식적으로 스카치의 원년으로 정한다 땅땅땅 했어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4세였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4세가 존 코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 위스키 장인이었나 봐요. 왕이 명령을 해요. 존 코어한테. 내가 너에게 8볼의 몰트를 줄 테니 아쿠아 비테를 만들도록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쿠아 비테가 바로 생명의 물, 위스키를 뜻하거든요. 요 기록이 스코틀랜드 재무부 기록에 남아있는데 요 연도가 1494년. 그때부터 스카치에 뭐 과세가 붙기 시작한 건가요? 세금이 붙은 건 1644년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일리시티 데이스라고 그래갖고 불법의 나날들, 밀주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중간에 막 1725년에는 폭동도 나고 세금 때문에, 그게 밀주의 시대를 보통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가까이 보는 거죠. 그래서 1823년 새로운 소비세법이 들어서면서 세금이 많이 부담되고요. 그 이듬해인 1824년부터는 이제 다 양지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합법화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합법의 시대가 쭉 이어지죠. 그 글렌피딕이 있는 스페이스사이드 요 지역이 정말 물도 좋고 산기슭이 많잖아요. 일단 숨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밀주의 천국이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합법화되니까 글렌피딕 발베니가 있는 이 스페이스사이드가 스카치의 가장 중심지가 돼버린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초의 합법 중류소는 1824년에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거든요. 불법의 시대에도 불법의 시대도 있었구나. 이미 합법 중유소는 너무나 많았어요. 1600년대에 이미 그 합법화된 중유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유소들이 있어서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또 다른 거 어떤 거 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필록세라 먼저 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800년대 후반 때쯤에 그 필록세라 그 벌레들이 나오면서 사실 포도가 거의 좀 전멸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주류 시장이 와인이나 꼬냑 이 시장이 되게 많이 변하고 그게 또 위스키의 또 다른 또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딱 스카치가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어 갖고 이제 막 비상을 준비하고 있던 이때에 유럽에서는 필록세라 때문에 프랑스의 포도밭에 뭐 포도나무가 3분의 2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포도가 없으니까 와인 못 만들지, 와인 없으면 꼬냑 못 만들지,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꼬냑이 세계 증류주 시장에서 이제 거의 막 뒤처져 버린 거죠. 만들지 못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잘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가 빵 뜨기 시작한.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게 글렌피딕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때가 글렌피딕의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가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필록세라가 유럽을 뒤흔들고 위스키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나는 위스키 산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1866년에 스페이스에 있는 증류소에 들어가서 위스키 만드는 걸 배웁니다. 20년 동안 배우고 나서요. 1886년에 나와서 증류소를 건설을 시작하고요. 87년에 처음 오픈하는 게 증류한 게 바로 글렌피딕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렌피딕 창업 스토리에도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네요. 웅장한 글렌피딕의 시작을 알게 돼서 너무 또 제 가슴도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또 금주법? 금주법이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33년까지 13년 동안 지속이 됐죠. 세계 최대 주류 시장이 미국인데 이 미국의 주류 시장이 완전히 폭삭 망한 거잖아요.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아예. 당연히 그러면 스코틀랜드 증류소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되게 현명하게 또 이겨냈잖아요. 그죠?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최대 수입국이 미국인데 더 이상 술을 수입을 안 한대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글렌피딕은 그 시기에 생산 오히려 늘렸습니다. 금주법이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고숙성된 고품질의 위스키를 구하려고 봤더니 글렌피딕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그 13년 동안 생산을 중단했으니까요. 어떻게 사전적으로 먼저 그런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금주법 당시에 글렌피딕을 맡고 있던 분이 윌리엄 그랜트 고든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3대의 손이십니다. 근데 그분 철학이 휘장을 판단할 때 책상에 앉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재 가보고 판단을 하는 게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아버지가 2대 손이 바로 찰스 고든. 1900년대 전 세계를 1년 동안 여행하면서 시장을 개척한 분이 찰스 고든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윌리엄 그랜트 고든이 금주법이 시행됐을 때 밖으로 나갔고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얻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금주 하에서 오래 버틸 수 없어. 곧 끝날 거야. 네, 그걸 준비해 라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그 다음에 아마 가족 경영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결단을 CEO가 내려도 주주들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판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술 먹을 때는 또 글렌피딕이 가족 경영 회사가 만드는 위스키는 또 가족끼리 또 저희는 또 가족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 됐네. 글렌피딕이 넘버원 싱글 몰트잖아요. 좀 제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어 레인지로 이제 저희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글렌피딕 12년, 15년 그리고 뭐 18. 그리고 또 럭셔리 레인지로는 제가 그랑 시리즈가 있는데요. 21년 그랑 레제르바, 22년 그랑 크로테스, 23년 그랑 크루, 26년 그랑 콜은, 31년 그랑 샤또가 있어요. 캐리비안 럼, 꼬니악, 꾸백 캐스크 등 다양한 캐스크를 통해서요. 위스키 맛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게 그랑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으로 가면은 아마 저희가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죠? 초 럭셔리 라인. 30년 서스펜디드 타임, 간직된 시간, 40년 큐뮬러티브 타임, 축적된 시간, 그리고 50년 시뮬테니어스 타임, 동시적 시간. 그렇게 타임 시리즈가 있어요. 나 글렌피딕 30년 있어. 나 40년 있어. 50년 있어. 야, 이렇게 쫙 놔두면 진짜 꿈 같은 일이겠다, 진짜. 모아놓을 걸 그때그때 마셔버려가지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글렌피딕에 대한 제품 레인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셨던 글렌피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격이나 수성수를 떠나서 글렌피딕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또 글렌피딕 익스페리멘탈 바텐더 대회 또 출신이잖아요.
국내 대회를 우승하고 세계 대회를 나갔을 때 글램피딕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그 글램피딕이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에 대해서 정말 딥하게 글램피딕이 알려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IPA 캐스크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이전에 위스키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호프향과 또 색다른 그런 에스테르의 풍미들 그런 느낌들이 너무 또 매력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위스키가 글램피딕 IPA였던 것 같습니다. 단종됐는데 그래서 예전에 조금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집에서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마시는 걸로. 아 제 걸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5mm만 주세요. 5mm. 아유 많이 들어야죠, 많이 들어야죠. 저도 글램피딕 증류소에서 마셨던 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글램피딕이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원래 그냥 기본 코어 라인업 정도 먹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21년 주더라고요. 그랑 레제르바 주는데 그랑 레제르바를 딱 먹는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스코틀랜드 놀러 왔다가 카리브해를 들렀다가 한국에 오는 느낌? 그러니까 딱 이게 럼 캐스크 썼잖아요. 그 럼의 그 화사함, 그거 좀 단맛 같은 게 굉장히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맛있다 하고 진짜 먹었던 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셨던 글램피딕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게 증류소에서 마셨던 거거든요. 제가 글램피딕 브랜드 앰버서더가 된 해가 2019년도였는데요. 5월 달인가에 제가 연수를 가서 거의 마지막 날 때쯤에 전에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와보래요. 그리고 깜깜한 증류소 저를 데리고 풀시키고요. 창고로 가요. 네, 창고를 열고 들어가더니 이제 그 중에서 캐스크 하나를 열어서 바로 뽑아서 발렌치로 잔에 따라서 딱 줬는데 그때 창고에서 마셨던 그 글램피딕 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브랜드 앰버서더니까 느껴봤던 가장 호사였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글램피딕 라인 중에서 가장 아끼는 글램피딕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5년이요. 이거 너무 짠 거 같은데? 아니, 안 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늘 얘기해왔습니다. 저는 글램피딕 15년을 좋아한다. 그럼 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5년 그렇게 아끼신 이유가 뭘까요? 중화교월대에서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추천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원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고기 안주 괜찮지, 뭐 그다음에 과일, 뭐 견과류, 촉과류 이거는 정말 저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진짜 사실은. 글램피딕 15년 같은 경우는요, 약간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을 만들던 그 솔레라 방식을 약간 응용해서 위스키를 만들거든요. 원액대를 따로 후선시킨 다음에요, 최소 15년 이상 그 원액대를 솔레라 배시라고 하는 38,000리터짜리 통인데 오레곤 파인이나 더글라스 퍼라고 하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위스키 원액대를 넣어서 매링 시키는 거예요. 안정화시키는 건데 재밌는 게 이게 처음에 솔레라 벳이 1998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절반 이상을 비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절반 이상을 채워놔요. 네, 절반만 쓰고 다시 채우고 때리면 다시 채우고 종갓집의 시간장처럼 계속 남겨져 있는 거죠. 맛의 일정함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늘 변함없이 맛있다. 이게 글램피딕만의 업계 비밀이긴 한데 글램피딕 15년 원액 구성이요. 버번 배럴 수성원액 그리고 쉐리 캐스크 수성원액 이게 마지막 킥인데 1차 버번 배럴 수성한 다음에요. 뉴메이크 오크, 버진 오크에 추가 수성한 원액 3가지가 사용이 돼요. 그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 비율로. 정말 사람마다 입맛도 천차만별이고 그렇고 자기 취향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위스키 취향 어떠세요, 다들? 글램피딕 12년을 스코틀랜드 가서 아침마다 마시면서 와. 위스키가 상쾌할 수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사실은 그때 느끼고 그런 색이 밝으면서도 그런 델리케이트하면서 화사한 느낌을 내주는 위스키에 대한 매력을 그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램피딕 12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캐릭터의 화사한 그리고 청량한 느낌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가 좋은 것 같아요. 맛이 어느 한쪽에 딱 치우친 게 아니라 밸런스가 되게 좋은 마치 글램피딕 15년처럼 그런 위스키가 되게 좋고요. 보통 싱글 몰트 위스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본인 취향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위스키 동호회나 아니면 SNS에서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주로 쫓아가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취향을 먼저 찾아가는 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위스키 MBTI 일종의 WBTI를 자기가 찾으면 기자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비 오는 날은 스모키한 거 피트 땡겨요. 비 오는 날은. 그리고 막 날이 막 진짜 화사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진짜 글램피딕 같은 거 진짜 섬세하고 화사한 이런 거 땡기고
겨울에 막 날 추우면 약간 쉐리 땡기고 그래서 저는 날씨하고 계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따져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위스키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맞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위스키 안 먹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나왔으니까 네. 또 좋은 위스키 또 마셔볼까요? 위조 씨 딱 만났으니까. 예. 말씀드렸던 스노우 피닉스가 한잔 지고 싶으시죠? 네, 이미 단종됐고요. 2010년도에 좀 출시가 되었어요. 얘는 자 글램피딕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어서 증류소에서 선물 받은 그런 위스키입니다. 아 너무 특별한 위스키인데 이걸 오늘 까시려고요? 특별한 위스키니까 특별한 분들과 마셔야죠.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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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제가 글램피딕 스노우 피닉스는요, 지금 글램피딕의 몰트 마스터인 브라이언 킨스만이 글램피딕을 맡게 돼서 출시한 첫 위스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특별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혹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스토리가 너무 진짜 무슨 드라마 소재 같아요, 약간. 스코틀랜드 역사상 대폭설이거든요. 증류소들도 피해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글램피딕도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눈 무게를 못 이기고 이제 증류소 천정 지붕이 무너졌죠. 그것 때문에 탄생한 거잖아요. 창고가 무너졌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다시 살릴 수 있는 캐스크만 모아서 제가 제품으로 만든 게 스노우 피닉스고요. 또 이름이 스노우 피닉스 불사조잖아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스노우도 있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큰 사고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다시 살린, 부활시킨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얘는 넌칠 필터링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47.6도예요. 그리고 아마 그 창고에 있던 살아남은 캐스크들을 조합해서 매딩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마 올로워서 쉐리하고 버번하고 다양하게 사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수송수를 표기하지 않은 NAS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의 글램피딕이고 또 스노우 피닉스는 그거의 상징이기도 한. 야, 오늘 또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하네, 진짜. 좋습니다. 럭키 피딕이잖아. 그럼 같이 테이스팅 같이 하실까요? 좋습니다. 자, 슬란지바. 슬란지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스코틀랜드식 건배사죠. 슬란지바 뜻은 건강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위하여.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 겨울에 눈이 다 녹고 이제 봄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진짜. 이 한 잔에 되게 온화한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념이 될 수 있는 위스키인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위스키를 제가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딱 그 말 떠오르네요. 리퀴드 선샤인. 정말 액체로 된 햇빛 같다는 느낌. 그냥 지금 저하고 찍는 촬영을 주라기 올때부터 좋아하신 것 같은데? 주라기 올 때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조금 더 재밌긴 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이고 글램피딕이 있어 더 즐거운 세상 같아요. 한잔 아시죠? 진짜. 바텐더님, 뭐 이번 촬영을 계기로 참 제철에서 재밌는 프로모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플레이 위스키 첫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참 제철이라서 저희는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참 제철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30분께 글램피딕 위스키를 주문하신 분께는 글램피딕 로고가 새겨져 있는 네, 글렌캐런 잔을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꿀이다, 꿀. 진짜. 꿀이죠. 와, 이 잔까지. 그렇죠. 이야, 글렌캐런 잔까지. 좋은 위스키는 좋은 잔에 마셔야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플레이 위스키 첫 촬영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두 분과 함께여서 진짜 잘 촬영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전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간 빨리 가서. 좀 더 찍으면 안 돼요? 샷다 내리고. 자, 그럼 저희가 플레이 위스키 다음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분과 함께 촬영하면 좋을지 두 분께 추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뭔가 위스키의 역사 그리고 뭐 위스키의 정의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이 너무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음번은 약간 그런 위스키를 즐기는 바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누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최근에 위스키 책을 쓰신 기자님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하고 얘기 나왔 그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추천 잘 참고해서요. 다음 플레이 위스키도 한번 재밌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님은 우리 특별 프로모션 잘 부탁드려요. 아,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슬란지바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슬란지바. 와.